반갑습니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지켜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사주를 보다 보면 같은 1년이라도 어떤 해는 유난히 사람을 재촉하고 어떤 해는 멈춰 서서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 병원년은 분명히 전자에 가깝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강한 화의 기운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하고 시간까지 빠르게 밀어가는 듯합니다.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 역시 올해 들어 생각보다 일이 많았거나 몸은 쉬고 싶은데 계속 밖에서 움직일 일이 생겼거나 가족과 돈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은 그동안 빠르게 흘러가던 일을 한번 정확하게 세워보게 만드는 달입니다. 특히 집과 땅, 돈과 문서, 자녀와의 금전 문제, 오래 끌어온 사업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뒤로 갈수록 이민생 선생님들에게 왜 9월이 중요한지, 어떤 띠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지까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62년은 이민년입니다. 위에는 임수가 있고 아래에는 임목이 자리합니다. 임수는 큰 강과 바다처럼 넓게 흐르는 물의 성질을 품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갇혀있기보다 여러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멀리 내다보며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임목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큰 나무의 기운입니다.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목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고 새로운 일을 열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민생 선생님들은 생각보다 활동성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다음 일을 생각하고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넓게 보고 답답한 환경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임수가 임목을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상상하다 끝나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직업이나 생활 환경에서 변화를 많이 겪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민생은 자신의 뜻이 분명합니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다는 기준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자녀나 배우자와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26년 병원년은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임목과 올해 오화가 만나면 인호술 화국의 두 축이 이미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술이 들어오면 화의 삼합이 완성되지만 인과 오만으로도 화의 흐름은 충분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임목이 올해 병호의 불에 연료를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고 오래 미뤄둔 일을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가게를 손보거나 새로운 품목을 시작했을 수 있고 직장에 계신 분은 맡은 일이 갑자기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사나 매도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민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올해 자녀 문제 때문에 돈이 움직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이사, 사업이나 생활비 문제 때문에 목돈을 보태주었거나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년의 화는 움직임을 만들어주지만 너무 강해지면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민생의 임목은 원래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집을 빨리 파는 것과 좋은 조건으로 파는 것도 다르고 투자에 빨리 들어가는 것과 내 돈을 안전하게 굴리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차이를 놓치기 쉬웠습니다. 분위기가 뜨겁고 주변 사람도 모두 움직이는 것 같으니 선생님도 괜히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흐름이 바뀝니다. 8월 병신월은 이민생 호랑이띠에게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임목과 신금은 인신충을 이룹니다. 이 충은 이동과 변화, 방향 전환을 강하게 일으키는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8월에는 갑자기 계획이 바뀌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거나 오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인신충은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입니다. 직장에서는 자리 변동이나 업무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사업에서는 거래처나 판매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오래 연락하던 사람이 멀어지거나 반대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집을 팔거나 옮기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업소를 바꾸거나 가격을 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신금은 아직 완성된 금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결론은 완전히 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9월 정유월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신충으로 크게 흔들렸던 상황이 이제는 실제 숫자와 결과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9월의 정화는 병화처럼 넓게 퍼지는 불이 아닙니다.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유금 역시 신금보다 더 정제되고 완성된 금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걸 계속 해야 하나를 고민했다면 9월에는 계속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면 8월에는 집을 내놓을지 말지 고민했다면 9월에는 어느 가격에 팔 수 있을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이라면 어떤 상품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지난달에 알았다면 이번 달에는 실제로 재고를 줄이거나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판단의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목은 원래 시작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유금은 시작보다는 결과와 마무리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선생님의 본래 성향과 계절의 요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상황은 잠깐 멈추고 계산부터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번 달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벌려놓은 것 가운데 잘 되는 것을 남기고 안 되는 것을 줄이십시오. 사람 관계도 너무 넓게 가져가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민생 선생님들은 평생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부터는 모든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는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9월 전체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인 뒤에 남는 것을 확인하는 달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던 만큼 이제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무엇이 돈으로 남았는지, 어떤 사람이 선생님 곁에 남았는지, 어떤 일은 앞으로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많이 해주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 몫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일이 있었다면 선생님의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민생 선생님들은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때 도와주자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활까지 흔들릴 만큼 도와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사람에게 끌려가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는 강한 사람에게 밀리는 유형은 아니지만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는 의외로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건 무조건 된다고 하거나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한다면 오히려 한번 멈추십시오. 9월은 빠른 사람보다 확인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제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말에 오는 인호술 화국의 두 축입니다. 올해 자체도 병원년이라 말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띠는 이민생 선생님에게 행동력을 더해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미 불의 힘이 충분히 강하므로 단순히 더 빨리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실행을 도와주는 말띠가 진짜 귀인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부동산 매도를 결정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면 중개업소를 알아봐 주거나 집을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말띠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선생님이 방향을 정한 뒤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 말띠가 투자까지 강하게 권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하십시오. 좋은 관계와 좋은 투자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좋은 띠는 개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말의 오, 개의 술이 모이면 인호술 화국이 완성됩니다. 특히 올해 이미 오가 들어와 있으니 개띠의 술이 더해지면 하나의 흐름이 완성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띠는 이번 달 이민생 선생님에게 끝맺음을 도와주는 귀인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선생님은 시작은 잘하지만 오래 끌고 가다가 마무리가 늦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띠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자고 말하면서 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 이후 절차를 챙겨주거나 사업에서는 오래 끌던 거래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을 만한 개띠 지인이 문서나 행정적인 일을 잘 안다면 이번 달 한번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돼지의 해는 인해합의 관계입니다. 돼지띠는 선생님의 과열된 마음을 조금 부드럽게 내려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연의 강한 불 속에서 이민생 선생님들이 너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할 때 돼지띠는 천천히 보자 몸부터 챙기자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해수는 임수와 같은 물의 흐름과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띠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머릿속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돼지띠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띠를 필요한 행동을 만들어주는 귀인, 개띠를 끝맺음을 도와주는 귀인, 돼지띠를 마음의 열을 식혀주는 귀인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일을 함께 할 때 조금 조심하면 좋은 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원숭이의 신은 인신충입니다. 8월 병신월에 이미 신금이 들어오면서 이민생 선생님들은 인신충을 한번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와의 관계에서도 이번 가을에는 이동과 변화, 의견 충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가 선생님에게 새로운 일을 권하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고 한다면 바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원숭이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 삶의 변화가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 큰 돈이나 집 문제에서 원숭이띠와 함께 결정을 내릴 때는 각각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할 띠는 뱀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뱀에 사는 형과 해의 관계를 함께 참고합니다. 서로 속도와 방식이 달라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뱀띠는 계산하고 기다리는 데 능한 반면 호랑이띠는 방향이 보이면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이나 부동산 문제를 다룰 때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뱀띠가 선생님에게 중요한 내용을 숨긴다고 느끼면 바로 의심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9월에는 작은 오해를 크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할 띠는 닭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6월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닭의 유가 직접적인 충 관계는 아니지만 이번 달 유금이 매우 강해지면서 호랑이띠가 가진 목의 추진력을 날카롭게 다듬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닭띠 사람이 선생님의 일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작은 것까지 따지느냐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이번 달에는 그 지적 속에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닭띠를 무조건 피하기보다 큰 돈이나 계약에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닭띠 가족과 자녀가 선생님의 재산 계획을 비판한다면 먼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사주에서 충과 형과 해는 무조건 사람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보게 해주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올해 병오년의 화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목은 오화에 불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계속 화를 생하면 나무가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신적으로는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예상보다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 피로가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저녁만 되면 기운이 빠지거나 잠들어도 깊이 못 자고 중간에 자주 깨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유금이 들어오면 계절은 건조해집니다. 목과 호흡기, 피부처럼 건조함에 민감한 부분을 잘 관리하십시오. 이민생 선생님들은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이나 근육 피로도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많이 하면 어깨와 목, 허리까지 긴장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가을 날씨가 좋아졌다고 갑자기 등산이나 걷기를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몸을 살리는 정도로 하셔야지 몸을 시험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됩니다. 65세에는 젊었을 때 하던 운동량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병오년의 화기운이 강한 만큼 열감이나 두근거림, 혈압과 관련해 실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사주로 질병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현실적인 검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는 분은 이번 가을에 양을 조금 줄여 보십시오. 화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과음 뒤 피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모임이 있으면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한 잔 더 하라고 해도 내 몸 기준으로 그만두십시오. 건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를 순간적으로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목과 병호의 기운이 강하면 말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모든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이번 9월 이민생 선생님들의 돈은 확장보다 회수와 재배치가 중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돈을 여러 곳에 사용했다면 이제 어디에서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보낸 돈, 각종 보험료, 집 유지비, 사업비용, 자동이체를 하나씩 적어 보십시오. 이민생 선생님들은 큰 돈을 움직이는 데는 신중하면서도 주변 사람을 챙기느라 작은 지출이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돈도 1년을 합치면 상당합니다. 이번 달에는 고정 지출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 돈도 선생님 형편에 맞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스스로 벌 수 있는 나이인데도 매달 생활비를 계속 주고 있다면 앞으로의 기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사랑과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평생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자녀가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수익이 났다면 그 돈을 다시 모두 넣지 마십시오.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정유월은 결과를 확인하고 값을 확정하는 달입니다. 수익이 생겼다면 실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손실을 본 투자가 있다면 무조건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미래 가치와 선생님 자금 필요성을 따로 봐야 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산이라면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선생님 상황입니다.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새로운 투자에는 특히 조심하십시오. 올해 병오년은 사람의 자신감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9월 유금은 결과 숫자를 반짝이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몇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잃을 수 있었던 돈까지 함께 보십시오. 노후 자금은 공격적으로 키우는 돈이 아니라 오래 사용할 돈입니다. 이번 9월 재물복은 돈을 크게 불리는 데서만 찾지 마십시오.
못 받은 돈을 받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훌륭한 재물운입니다. 이제 집과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올해 인호의 화기운과 지난달 인신충을 거치면서 부동산이나 거처 변화에 대한 생각이 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에는 갑자기 집을 팔고 싶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감정적인 이동보다 실제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집을 팔려는 분은 가장 먼저 매도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큰 집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파는 것인지 현금이 필요해서인지 자녀 근처로 옮기려는 것인지에 따라 적정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가격을 조금 양보할 것인지 끝까지 기다릴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이 안 팔려 답답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을 크게 낮추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 집은 내가 평생 살았으니 무조건 이 가격은 받아야 한다는 마음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선생님의 추억보다 현재의 조건을 봅니다. 주변 실거래 가격과 비슷한 면적, 층, 방향, 수리 상태를 비교하십시오. 오래된 집이라면 수리를 조금 해서 가격을 높이는 것이 나을지 현재 상태로 가격을 조정해 파는 것이 나을지도 계산해 보십시오. 수리비를 많이 들였는데 집값에서 그만큼 회수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9월 정유월에는 바로 이런 계산이 중요합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계약할 사람인지 구분하십시오. 가격만 계속 깎으려는 사람과 잔금 계획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약금과 잔금 일정, 입주 날짜를 구체적으로 묻는 사람이라면 협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특약을 세밀하게 보십시오. 잔금 전 수리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부담하는지, 남겨두는 물건은 무엇인지, 관리비와 공과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큰 방향은 잘 보는데 작은 조항을 귀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작은 글자가 큰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집보다 거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다고 급하게 넘기지 마십시오. 도로가 있는지, 지목과 용도는 무엇인지, 개발 제한은 없는지, 공동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오래전에 사놓고 거의 보지 않은 땅이라면 현재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곳의 여건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기대했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받은 토지라면 감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남겨준 땅인데 어떻게 파느냐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중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고 세금만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의 활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미래에 가족이 실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9월은 팔아야 한다는 답을 주는 달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가족의 동의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민생 선생님들은 결정을 내리면 가족도 따라오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수자를 찾은 뒤 형제나 자녀가 반대하면 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면 동의할 수 있는지를 맞춰 놓으십시오. 매도 이후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합니다. 집을 팔자마자 다른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잠시 현금으로 두고 선생님의 생활에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지 천천히 판단하십시오. 자녀가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매도대금 전부를 내주지는 마십시오. 65세 이후의 재산은 선생님이 앞으로 선택권을 갖게 해주는 힘입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혹시 필요한 돌봄 비용까지 고려하십시오. 부동산을 줄이는 목적은 돈을 남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생활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새 집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면적보다 생활 편의를 보십시오. 병원과 마트,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주차와 관리비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뒤에도 살기 편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가까이 사는 것도 좋지만 자녀가 이사를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사업과 장사를 이어가는 이민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 확장보다 선별이 먼저입니다. 호랑이띠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조금 안 되면 새로운 상품을 더 넣고 손님이 줄면 다른 일을 추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는 반대로 해보십시오. 지금 잘 되는 것을 중심으로 남기고 성과가 없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상품이 10가지인데 실제 이익은 3가지에서 난다면 그 3가지를 강화하십시오. 거래처도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문은 많이 하지만 돈을 늦게 주는 곳, 계속 가격만 깎는 곳은 매출은 만들지만 현금 흐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거래처별로 실제 수익을 계산해 보십시오. 올해 거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계속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재고에도 신경 쓰십시오. 안 팔리는 물건은 공간과 자금을 동시에 잡아먹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업을 하는 선생님은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이나 밀린 임대료를 확인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시는 분은 9월에 자신의 경험을 결과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해서 보여주십시오. 호랑이띠는 앞에서 끌고 가는 힘이 강하지만 65세에는 후배를 키우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직접 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준 뒤 맡겨보십시오. 후배가 처음에는 선생님보다 느려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일에서 한 발 물러나는 연습도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번 달 행운의 색깔은 짙은 청색과 연한 녹색 그리고 흰색 계열을 참고해 보십시오. 청색은 임수의 차분함을 떠올리게 하고 녹색은 임목의 생기를 상징하며 흰색은 정유월에 정돈된 금기운을 생각하게 합니다. 강렬한 색으로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기보다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색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옷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갑이나 손수건, 가방, 셔츠 일부처럼 편안하게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동쪽과 북쪽을 먼저 참고해 보십시오. 동쪽은 임목의 상승과 움직임을 떠올리는 방향이고 북쪽은 임수의 깊고 차분한 흐름을 상징합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서쪽 공간도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유금이 서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집안 서쪽에 몇 년째 쌓여있는 서류와 잡동사니가 있다면 9월 초에 정리해 보십시오. 부동산 매도를 원하는 분이라면 집 전체가 넓고 깨끗해 보이도록 물건의 양을 줄이는 것이 실제 매수자의 첫인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1, 3, 8, 14, 23, 31, 41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 숫자들은 이번 달 선생님들이 가볍게 기억할 상징 정도입니다. 복권이나 투자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숫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달의 개운법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바로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10분이라도 조용하게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만 정해 보십시오. 할 일을 줄이는 것이 이번 달에는 오히려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신발장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움직임과 이동이 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신지 않는 신발과 오래된 신발을 정리해 보십시오. 현관이 넓어지면 실제 생활도 편해지고 집을 매도할 때 첫인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돈 문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가족이라도 목돈이 움직였다면 선생님 혼자만 기억하고 있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식사를 하되 돈 이야기는 처음부터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면 늘 자녀 걱정과 돈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먼저 사는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부터 나눠보십시오.
관계가 부드러워진 뒤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5번째는 하루의 끝을 정하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일이나 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내일 할 일은 종이에 적어두고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이달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행동보다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하고 막힌 길이 있으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에는 힘이 있다고 바로 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집을 팔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관계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분명하면 결정도 쉬워집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선택은 이번 달에 맞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부동산을 판다고 선생님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선생님도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친구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줬다고 선생님까지 똑같이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 가정의 형편은 선생님만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비교를 줄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재산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는 선생님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살 집이 있고 아플 때 치료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기반입니다. 이민생 선생님들은 앞으로의 삶도 활동적으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65세라고 모든 일을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의 성격을 바꾸십시오. 몸을 쓰는 일을 줄이고 경험을 사용하는 일을 늘려보십시오. 직접 모든 것을 하는 사람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부모보다 생각할 방향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돈을 바로 주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자녀도 스스로 써야 합니다. 선생님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계시는 동안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아직 활동적으로 살고 싶은데 배우자는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은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데 배우자는 병원과 자녀가 가까운 도시를 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무엇이 중요한지 확인하고 두 사람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 정유월의 좋은 점은 이런 애매했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씩 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9월에 잡은 방향은 10월 무술월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병원연에서 무술월은 이민생 선생님들에게 인호술 화국의 마지막 글자 술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선생님의 인 올해의 오 10월에 술이 만나면 인호술 삼합의 화 흐름이 한층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는 9월에 결정한 일이 실제 행동과 결과로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9월에 집을 팔기로 방향을 잡고 가격을 정했다면 10월에 실제 매매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9월에 사업 구조를 정리했다면 10월에는 새로운 역할이나 활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도 9월에 대화를 잘해두면 10월에 실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9월에 감정만 쌓아두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으면 10월 화의 흐름이 강해질 때 일이 너무 급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미리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시세를 확인하고 다음에는 세금을 알아보고 가족과 이야기를 한 뒤 마지막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한 단계씩 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은 평생 앞으로 가는 힘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결국 움직이면서 길을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 앞으로만 가지 말고 한번 옆을 돌아보십시오. 선생님 곁에 누가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몸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삶의 속도를 늦춘다고 선생님의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곳에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9월에는 집이나 땅이 빨리 팔리는 것보다 선생님에게 맞는 조건의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온 돈이 안전하게 남아야 합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는 것보다 선생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몇 명 남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도 젊은 사람처럼 활동량을 늘리는 것보다 내 몸의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이 하는 삶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보십시오. 일을 줄여도 되고 집을 줄여도 되고 인간관계를 줄여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기쁨까지 줄이지는 마십시오. 여행을 좋아한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시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병원연의 불은 선생님에게 아직 움직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힘을 욕심과 걱정에 쓰지 말고 선생님 자신의 즐거움에도 조금 사용하십시오.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지난달까지 크게 흔들렸던 일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집이나 땅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말뿐이 아닌 실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한 돈이나 미뤄둔 정산이 있다면 상대와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면서 실제 이익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소갈이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번 달부터 자녀의 몫은 자녀에게 조금씩 돌려주시고 선생님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 마음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계속 붙잡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억지로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변함없이 선생님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생님 말년의 진짜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오래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는 소원이 좋은 문서와 좋은 인연을 만나 현실에서도 하나씩 풀려가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지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민생 호랑이띠 선생님들의 9월이 빠르게 달려온 마음에는 여유를 되찾아주고 정리할 재산에는 알맞은 길이 열리며 지켜야 할 돈은 흔들리지 않고 남고 건강과 가족의 웃음은 오래도록 선생님 곁에 함께하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